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2권 공부 시작한 지가 이틀째네요. 2장에 농작물 재해 보험 손해평가에서 저희가 예전에 1과목에 들어있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이 지금 2과목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1과목에 품목별로는 상세하게 또 1과목이 다시 추가가 되었고, 이 과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장 방식별로 퉁 쳐서 이렇게 보장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상은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을 거는 같고,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과목은 가능하면 계산 문제 풀이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암기보다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산출식 부분은 처음에는 이해를 하셔야 하고,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출식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보장 방식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이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험, 수학감소, 과수, 비가림 과수, 과실손해, 쭉쭉쭉 이어가고 있어요. 파트별로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이고요. 적과 종료 이전엔 종합으로 보상을 하죠. 적과 종료 이전이라는 얘기는 적과를 하기 전이란 얘기입니다. 종합과서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구분을 하고,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하는 이전이냐 적과한 이후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적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적과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의무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 손평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현장 조사 일을 나가게 될 때 누구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번은 하게 되는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종합과수의 이제 조생종들이죠. 조생종 품목들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고요. 6월 한 중순부터 이제 포복자 부분 조생종을 하게 될 거고, 보통 7월 달에 사과나 사과배, 단감 떫은감, 7월 초 사과배, 7월 말에서 단감 떫은감 이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의 자조, 화조, 자조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예요. 자연재해 부분은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화재가 되겠고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이렇게 종합으로 드는 방법과, 두 번째, 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는 5가지 재해만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장을 받겠어 하는 게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이죠. 그 5가지 재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풍하고 광풍을 묶어요. 그래서 태풍, 그죠?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러니까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암기를 하죠.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이 5가지 재해고요. 자, 종합으로 들 수 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들 수 있어요. 자,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하고요. 7종입니다.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암기 팁을 외웠었고요. 1.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2종 부보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7종을 보장받는데 2종 부보장, 일소 피해로 보장받지 않겠어? 해서 일소 피해 부보장이고, 또 가을 동상의 부보장에서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받지 않겠어? 라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4가지 경우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죠. 자, 2종 부보장을 다 드느냐, 하나만 드느냐, 아예 들지 않느냐,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우의 수만 하더라도 하나 볼게요. 7종을 다 드는 거, 일소 피해를 안 드는 거, 가을 동상해를 안 드는 거, 일소 가을 동상해를 다 안 드는 거. 여기만 하더라도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만 하더라도 4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4가지
4가지, 8가지 정도의 종류가 되겠네요. 자, 특약입니다. 저가 종료 이전, 특정 위험, 오정 한정 특약. 다음에 저가 종료 이유는 일수 피해 부보장,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특약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1과목 1권에서 자세하게 배우고 왔어요. 특약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서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특약 갑 예시 한번 볼까요? 오정 한정 특약이고요. 일소 부보장을 들었다 하면 일소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어 라는 거죠.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이거는 일소 부보장이라는 부보장을 X라 한 것은 부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보장 보장받지 않겠어가 X이기 때문에 일소 피해 보장받겠다는 얘기고요.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라는 것은 가을 동상에 나는 보장받지 않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가을 동상에 보장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무 손해 보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오정 한정 보장에 일소 보장받고 나무 손해 보장받고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문제를 풀 때 가을 동상의 문제가 나왔다. 줄 수 있죠.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주고요. 줄 수 있어요. 자, 가을 동상의 부보장 먼저 조건에서 체크하고 가을 동상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감수가실수로는 감수가실수로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하지 않는 거기 부보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을 동상해가 먼저 오고 이어서 또 다시 어떤 일소 피해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가을 동상에서 감소된 거 감소가실수는 어디에? 이 일소 피해의 사고 당시 착가수에는 반영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작년 7회 때 문제로 나왔습니다. 작년 7회 때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위험 보장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조소에 넣어서 나왔었거든요. 조소의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풀다 보면 조소에도 막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종료 이후에는 조수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이고요. 밤에 계시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라고 해서 1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가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보상하는 손해 보겠습니다. 용어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통일되지 않았어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라는 용어를 지금 주로 쓰고 있고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4월 29일 최종적으로 수정된 기본서를 올린다고 하시니 그때 어떻게 또 변경되는지 제대로 통일되어서 나오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뜰분 감이 되겠고요. 부상하는 손해, 저가 종료 이전,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오정 한정일 때는 강태우집의 지진 화재가 되겠습니다. 저가 종료 이후 7종 특정 위험이고요. 일소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 슬안의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우박, 그죠? 태우가 냉동 슬안의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기를 폭식하고 조해, 기타 자연재해, 폭식, 폭염하고 호강했다. 호우, 강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글자를 딴 거예요. 조수의 화재. 그러면 이 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재해의 종류 해가지고 지금 자연재해 종류에서 최우가 냉동 슬안의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게 저가전 종합위험에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가전 종합위험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저가전 종합위험만 나오는 건 아니고 모두 해당해요. 모두 전품목. 특정 위험 아닌 것의 모든 전품목, 특정 위험
특정 위험으로 나오는 것은 저가 종료 이후에 재해 철등 이용과 인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합이에요. 이때 종합일 때 자연재해 정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해야 된다? 별표 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자연재해, 일반적인 종합위험에서 우리는 자연재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오히려 특정 위험에서의 자연재해들이 하나하나 이제 수치가 나오면서 좀 더 까다롭게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냥 종합위험에서의 자연재해의 정의와 특정 위험에서의 자연재해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재해에 있어서 동상해와 특정 위험에 있어서 가을동상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우리 종합위험에서의 강풍에 대한 정의와 특정 위험에서의 강풍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죠. 태풍 피해입니다. 자,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죠. 기상특보라는 것은 주의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가 발령했다. 그럼 태풍에 대해서는 그래요. 호우라고 한다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해,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있나? 만약 폭설이다 라고 한다면 폭설주의보, 폭설경보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기상특보 발령 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가 태풍입니다. 우박은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에 대한 정의나 그다음에 특정 위험에 대한 정의나 같아요. 우박은 같습니다. 적나은 눈하고 봉우리 저군, 이 구름 종류예요. 구름 종류. 이 적나은 눈과 봉우리 저군에서 이제 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고요. 동상해입니다.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에 나중에 가을 동상해를 배울 때는 보면 그건 특정 위험이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말고도 뭐요? 잎이 얼어서 같이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어떤 품목에 한해서 단감, 뜰분감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잎 전체 피해가 50% 이상 이어서 유관으로 판별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정의들이 있어요. 구분되시죠? 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호우 피해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죠. 호우 피해는 평균적인 우리가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강우량이라고 하는 거, 강수량이라는 거 조금 다르다고 했죠. 강우량은 비만 가지고 측정한 거, 강수량은 비와 눈 전부 합친 거예요. 강풍 피해입니다. 강한 바람, 돌풍으로 인한 돌풍으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고 이때 우리가 자연재해 종합에서 강풍과 특정 위험 강풍이 다르죠. 특정 위험은 물론 강한 바람, 돌풍도 포함이 되지만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라는 정의가 있죠. 그런 차이. 호도 마찬가지예요. 호도 특정 위험에서 호는 여기에서 뭐가 더 추가되냐면 우리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라고 되어 있고 인삼 같은 경우는 또 12시간 기준이 아니고 24시간 기준이고 적과전은 12시간 기준이고 그래요. 한해입니다. 가뭄 피해고요. 저는 한해 이러면 꼭 이게 추위 같더라고요. 느낌에 가뭄 피해요. 가뭄 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어디에 수분이 부족해요? 토양에. 우리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가 호흡을 못하잖아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영양분을 줄기나 잎으로 끌어올리지 못하죠.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배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냉해입니다. 자, 이때 냉해와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의 냉해도 구분하셔야 해요. 이때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인삼의 냉해는 좀 다르잖아요.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때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주고 있죠. 조해입니다. 바닷물로 인한 피해예요.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해, 눈으로 인한 피해죠. 자, 지금은 눈으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특정위험 인삼에 가보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더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폭염입니다. 그냥 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일 때 폭염은 어떻게 되나요? 낮 최고 기온이 2일 연속 돼 있죠. 2일 연속. 몇 도씨 이상? 33도씨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인삼에 가서 또 배우면 낮 최고 기온이 몇 도? 30도씨 이상이 며칠? 7일 이상. 이런 정의들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폭염 낼만 하네요. 폭염도요. 다음에 기타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이고요. 자, 특정한 위험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분류가 된다고 했죠. 적과 종료 이후의 특정 위험.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라고 했고요. 태풍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의 태풍은 기상청 태풍에 대한 지상특보 발령 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다하고만 되어 있죠. 그거까진 여기까진 같아요. 맞나요? 같은데 태풍 강풍이 같이 들어있어요. 최대 순간 분속 14m/s 이상의 바람. 제가 이렇게 파란색 표시해 놓은 거 색상을 다르게 표시해 놨다는 것은 가로넣기가 나오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넣어놨고 보상하는 손해이면 O,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면 X로 구분하시오 해가지고 막 작물을 다 섞어버려요. 품목을 다 섞어가지고 내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가소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관측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수치가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구역장 시험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강풍하고 일소에 대해서 구역장 시험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나와요. 가소원에서 가소원 측정 데이터를 같이 다 줘요. 다 주고 그 중에 가장 큰 수치가 하나라도 여기 최대 순간 부속 14m/s 이상의 바람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요거는 태풍 강풍이라고 체크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색은 우리 보상하는 재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감수과실수를 체크를 이제 감수과실수를 계산하는 거 산정을 해갖고 입력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데 태풍이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소 나중에 가면 지금은 가장 큰 수치잖아요. 일소 같은 경우는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지상 관측 측비.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거. 지진은 가수원만 아니고 인접한 시군, 옆에 있는 시군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걸 구분하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갖고 일소 피해인데도 옆에 군에 그죠? 내 가수원이 위치한 옆에 인접한 시군에 시군의 기상 관측 측정 장비에서 측정한 게 이 데이터가 이렇더라 라고 해서 하면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거든요. 감소가실수 적용 안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구역장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우박은 같다고 했고요. 지진입니다. 지진은 집안이 흔들리는 어떤 자연 지진을 말하고 규모가 몇 점 이상?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지진이죠. 우리가 전 창원에 사는데 지난주에 마산에서 그 지진 발생해가지고 막 뉴스에 났었거든요. 그때도 2.8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진의 강도가 느껴지는데 5.0이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네요. 자, 지진 부분 규모 5.0이고요.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입니다.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도 맞고요. 시군과 인접한 시군도 된다는 거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지진은 옆에 거도 됩니다. 옆에 거 OX 문제 나온다면 화재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집중호흡.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측정한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얼마? 80m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집중호흡 봐두시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고요. 인삼에 가면 24시간. 저가든 정하면 거의 12시간 기준이에요. 근데 인삼 가면 다 24시간 기준이더라고요. 그것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소피해 별표 한 3개 하셔도 부족함이 없겠고 가을 동상에 역시도 별표를 한 3개 하셔도 부족함이 없겠어요. 일소피해는 3회 때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3회 때하고 정의가 좀 바뀌었거든요. 일소피해가.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일소피해. 가을 동상에는 아직 정의를 적어라 라는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정의를 서술하시오 라고 바로 문제 낼 수 있는 거 일소피해 가을 동상이고요. 가로놓기로도 나올 수 있고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소피해의 원인은 뭐냐면 폭염이에요. 폭염으로 인해서 본 목적에 일소가 생겨서 발생하는 피해인데 그럼 일소가 뭐냐는 거죠. 일소는 과일이 폭염이니까 태양광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과육이나 가피가 괴사된다, 썩는다는 얘기죠. 괴사되어서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폭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폭염 역시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 가선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측정한 값이 어떻게?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33도씨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를 말하고요. 자,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되고 72시간 이내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폭염특보가 발령해서 해제된 날까지만입니다. 더 줄어들었죠. 혜택이.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자,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여야 된다는 거. 가을 동상해입니다. 자, 자연재해 종합으로 했을 때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지금 이게 특정 위험의 가을 동상의 정의가 조금 다르죠. 과실하고 또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적과전 종합 위험위에 뭐가 들어있나요? 단감, 뜰분감이 있어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가실 하나를 키우는데 잎이 15개, 20개, 25개, 15개, 25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키우는데 그 정도의 잎이 필요해요. 사과는 보통 5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감귤은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단감, 뜰분감은 잎 하나를 키우는데 잎 개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역가비가 적은 품목이 되겠고요. 역가비가 적기 때문에 잎이 나 하나 키우는 단감을 하나 키우는데 잎이 15개가 필요해요. 5개가 떨어져 버렸어. 10개까지 키워야 되는데 훨씬 더 타격이 다른 품목보다 크겠죠. 그래서 잎이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잎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피해를 보상해 주고 이 피해를 어떤 피해로 봐주냐면 잎은 떨어진 게 과일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자체를 착과 피해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과전 종합 위험에서 우리가 착과 피해율 맥스A를 잡는 데 있어서 그 맥스A는 떨어진 낙과는 잡지 않거든요. 맥스A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착과 피해가 있었어요. 착과 피해가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률을 가지고 이제 착과 피해를 이제 착과 피해율을 구하죠. 근데 만일에 착과 피해가 20% 있었어요. 이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어떤 다른 재해가 또 왔어. 다음에 뭐 우박이 왔어요. 떨어진 것도 있지만 달려있는 것에 우박이 또 피해를 주죠. 하지만 이 20% 피해를 입은 거에 또 우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중으로 해서 뭐죠? 중복해서 가실수를 잡아주는 꼴이 되니까 중복재해는 방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맥스A를 적용해서 이 앞에
착가 피해 입은 거를 내 우박 피해율에서 20%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빼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 착가 피해 입은 것만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낙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낙가는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미 안 달려 있으니까 다시 또 피해 입었고 떨어진 거가 또 다시 또 피해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착가 피해율을 맥스 A로 잡아주는 데 있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맥스 A로 잡는 이유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낙엽에 대한 피해는 착가 피해로 보기 때문에 낙엽 인정 피해율도 맥스 A로 잡아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스 A에 들어가는 것은 착과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여기까지로 셌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중에서 강태우 태우 말고 태지지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는 낙가 피해만 보상을 해주는 재해예요. 하지만 태풍, 광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라고 해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를 안 줄 리가 있겠나요? 주겠죠. 하지만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보상해 주냐면 이렇게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자연재해 종합의 보험에 들었고 이렇게 태지지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는 저가 종료 이후 우리가 감수가시수를 산정할 때 가장 먼저 산출하는 게 착과 손해 감수가실수를 산정해요. 어떤 재해, 태지지파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예요. 자, 태지지파 재해일 때 사과 같은 경우에는 땡칠이 왜 낙과 피해 착가 피해를 전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땡칠이 1.07 빼서 낙과 피해를 더 잡아주고요.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죠. 그거에 앞서서 어떤 걸 해주냐면 착가 손해 감수 가실수를 산정해줘요. 어떻게? 우리 가소원의 저가 착가수 조사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우리 가소원에 평년 착가수가 있어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저가 착가수 나누기 평년 착가수에서 우리가 착가율을 구하죠. 착가가 얼마만큼 퍼센트 됐어? 착가율이 나왔어?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60% 이상이냐 60% 미만이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60%를 초과했느냐 60% 이하냐를 구분하게 되죠. 초과했을 때 계산해주는 계산식이 있고 이하일 때 계산해주는 계산식이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착가 손해 감수 가실수를 구해주고요. 이때 구한 이 퍼센트가 착가 손해 피해율로 해서 잡아줘서 이 역시도 나중에 맥스 A에 포함되죠. 그래서 맥스 A에 포함되는 거 세 가지. 착가 피해율, 착가 손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셌지만 어차피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을 나중에 다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좀 이해를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가을 동상회입니다. 자, 과실 또는 잎이 어려서 생기는 피해고요. 유관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정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고, 자, 이 피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인정이라고요? 단감, 떫은감만 인정이라고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피해에 관한 거 단감, 떫은감일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자, 이 피해가 50% 이상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구해요? 피해 구성률. 나중에 피해 구성률 구할 때 정상과실도 정상과실은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뭐 20% 피해가 있었어요 하면 0.2 곱하기 가실개수 40% 피해가 50, 80, 100으로 가죠. 50% 피해가 있었어요. 80%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80% 곱하기 가일개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과실일 경우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율은 산정해 주지 않죠. 원래는. 하지만 이렇게 이 피해가 50% 이상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상과실이 내가 100개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개에도 0.0031 해서 어떻게 하나요? 0.0031 지수만큼 피해를 잡아주죠. 그게 요게 이 피해예요. 가을 동상의 이 피해. 하지만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10월 31일까지라고. 만일에 10월 11월 5일 돼서 문제를 딱 제시해놨다면 이 피해를 잡아줘야 되냐면 안 잡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페이크가 될 수 있고요. 11월 5일에 이 피해 있다라고 해서 50% 이상 고소했다고 하면 정상 과실에 대한 0.0031에 대한 요 피해율은 잡아주지 않아야 되고, 요거 빼고 나머지 과실들은 다 되니까 50%, 80%, 100% 피해는 잡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 페이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넘어갑니다. 이제 재해에서 이제 손해로 넘어갑니다. 저가 종료 이전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를 암기하고 왔어요. 맞나요? 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재, 개, 수가 빠졌죠. 지금 저가 종료 이전에. 수는 수학기 때 있는 거니까 저가 종료 이전이기 때문에 수학기가 아니라서 수가 빠진 거예요. 수는 어떤 건가요? 수는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한 때, 이때는 뭐가 빠졌나요? 법정 대리인에 대한 게 빠지죠. 맞나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재병, 재 모두 같습니다.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용농 활동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손해. 병, 병충해 대란 거 안 하죠.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아요.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거 이제 그것만 단 예시로 나오는 거 있어요. 복숭아, 세균 구멍병, 농작물의 벼가 되겠고요. 흰줄 배도 껴먹새에서 배웠어요. 밭작물에 갑니다. 고추, 그 다음에 감자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주죠. 요 정도죠. 병충해 보상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병, 개수, 재병, 댐이죠. 댐이 붕괴되는 거 어떤 걸로? 보장하지 않는 재로. 여기도 지금 여기는 보장하지 않는 재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다시 또 뒤쪽에 보면 또 보상하지 않는 재도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저는 보장하지 않는 재로 그냥 적어놨는데, 보장하는 재 적는 게 맞습니다. 제방 댐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 그럼 뭐 만일에 OX 문제 나왔어요. 보상하는 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 댐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라면 뭐 O가 돼야 되는 거죠. 구분되시죠? 하우스 또는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화자로 생긴 손해. 이게 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노지에서 다 키운다면서 왜 하우스가 나와요? 하우스 부대 시설은 원예 시설이나 배설재배사나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또 다른 이제 용어로는 이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또 보험 목적물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 어쩌면 그게 더 맞는 표현이겠어요. 맞죠? 보험 목적물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생긴 손해.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수, 재병, 댐, 하, 기, 기타 자연재해. 이건 기타가 아니고 기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재해로 인한 거. 어떤 때?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막 체결하려 할 때 특보가 왔어요. 특보 왔으니까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손해 입을 것 같으니까. 체결 시점에는 안 된다는 거야. 기상특보 발령재해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 나머지 재해로 발생한 거 안 되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개수, 재병, 댐, 하, 기, 보. 그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더해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이렇게 가요. 자, 더하기는 보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동록이란 게 있어요. 동록이 어떤 거냐면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동록.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에 생기는 금은 반전 같은 거예요. 그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동록은. 이거는 저가 종료 이전도 나오고 이후도 나와요. 다음에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과수원에 타격이 많았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고요. 과수화상병이 한번 오면 하나 나무가 보이면 그 과수원 전체 다 매몰시켜버려요. 금방 퍼져버리고 옆에 과수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립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아예 그냥 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병으로 잡힙니다.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은 7회 때 또 시험에도 나왔었죠. 우리가 그 병충해를 배우다 보면 이제 1차 시험 재배학에서 뭐 세균으로 인한 거, 뭐 바이러스로 인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균으로 인한 건 저는 암기 팁, 아직도 이제 암기 팁을 가지고 외워서 기억하는데요. 세무, 푹, 깨, 암, 화, 그리고 화상병까지. 그죠? 그래서 세무, 푹, 깨, 암, 화 이렇게 암기를 해서 가수 화상병 안 까먹고 그때 맞았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병충해에 관한 거 암기 팁 가지고 1차 시험에는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암기 팁 중요해요. 암기 팁 한번 잘 외워놓으면 몇 년 시간이 지나도 그 암기 팁은 또 기억이 나요. 다음에 올해 전부 다 새로 들어온 거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이게 예전에 어디에는 있었냐면 비가림 시설이나 원해나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있던 거였어요. 있던 거였는데 지금 전부 모든 품목에 다 들어왔다는 거.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거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수인데 수학기가 아니니까 저가 종료 이전은 개수 빼고 재병, 댐하, 기보, 동록, 가수 화상병이니까 화상, 정제, 동록, 화상, 전쟁까지 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랬대 시험에 예전에 저가 종료 이전 말고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모두 쓰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한번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물의 특성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주로 나왔던 게 뭐야? 사과 탄저병하고 갈색 무늬병이 탄저병은 일소피해하고 비슷했고 갈색 무늬병이 우박하고 피해가 생긴 게 비슷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를 구분할 때 그런 이런 재해나 병충해가 어떤 것인지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작물의 특성에 처음에 그 병충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굳이 안겨질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신문 나가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거. 일소피해가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점점점 색깔이 짙어지면서 과육이 괴사되거나 가피가 괴사되거나 그렇습니다. 단감이고요. 단감도 일소피해를 이렇게 입습니다. 보이시죠? 일소피해 입은 거 보이시죠? 요렇게. 자, 수박이 아니고 사과 우박 피해가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갈색 무늬병하고 차이는 우박은 이렇게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파이죠. 갈색 무늬는 튀어나와요. 이렇게 점이 밖으로 우리가 얼굴에 점 생긴 것처럼 점이 튀어나오죠. 그런 건 갈색 무늬병이고 그래요. 이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갔을 때 냉해 피해 조사의 예들입니다. 냉해 피해 입었어요. 암술 안에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괴사된 거. 갈색으로 변해있죠. 갈색으로 변해되는 거. 이거 괴사된 거. 여기도 암술이 이렇게 좀 더 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죠. 서리 피해 입은 거, 피해 안 입은 거. 자, 암술 고사 이렇게 말라버리죠. 고사된 거.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보통 이제 가수 같은 경우는 저가우 착가수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보통 예차를 하죠. 예차를 해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을 때 대략 우리가 조사하는 구역에 우리가 조사하는 그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구역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예차를 갔어요. 확인 조사 가고 이제 예차를 하죠. 예차를 해서 대략 이 정도의 피해가 이 전체 지역에는 있겠구나.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냉해 피해가 대충 얼마 정도 있었어 라는 것을 미리 예차를 합니다. 예차라고 나중에 저가 조사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 그다음에 가수화상병이고요. 가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했죠. 처음에 새순에 발생해서 다 번져갑니다. 잎, 가지, 줄기, 꽃까지 다 번져가서 다 이렇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매립시킨다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수화상병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작년에는 농가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전부 다 이거 방역복 다 입고 가서 착각수 조사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좀 거부를 많이 하시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자, 저가 종료 이유입니다.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후에 추가된 거 수학기.
추가됐고 이후에 추가되는 거 우리가 특정 위험이니까 강풍에 대한 게 추가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안 되겠죠. 이상을 보상해 주니까. 그다음에 댐하 기보에서 하가 빠집니다. 하. 대수 재뱅 댐하 기보에서 하우스 및 부대 시설 있죠. 하우스 및 비드 시설 부분이 빠져요. 이제 저가종 이후에는. 그다음에 타도 빠지고 또 뭐도 빠지냐면 기도 빠져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잖아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죠. 저가 종료 이유니까. 그래서 기도 빠지고. 그다음에 본원 있고 그대로요. 동록에 관한 거 있고, 자, 저장에 관한 게 저가 종료 이유니까 이미 수확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 과실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저장 과실은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성 약화나 과실 경도 약화 등으로 인해서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들 해주지 않습니다. 과도한 입소지 있죠. 잎은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농업인이 부적절하게 너무 입소지를 많이 했어 라고 한다면 잎이 없어서 오는 피해들도 있고 잎이 이제 과실을 어느 정도 가려줘서 태양광에 노출되지 않은 역할도 하는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입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는 입소지 자체가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손해들은 보상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로 인하면 병이 왔어요. 병충해가 와도 잎이 떨어지거든요. 병충해 와서 잎이 떨어져서 태양광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생긴 피해 이런 거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가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있어서 단감 뜰분감이라고 예를 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해를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가서 이 피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병충해로 인해서 떨어진 건지 실제로 태풍이 와서 떨어진 건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과소 하센병 같고 전쟁 부분 추가 같습니다. 나무 보장입니다. 나무를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예전에는 보병피토, 보병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4개만 있었는데 똑같이 개수, 재뱅, 대마기부가 다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 수, 나무는 수확기가 없으니까 수가 빠졌고요. 자, 제초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초관리 그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 토양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긴 피해. 그죠? 개수, 제초관리도 있네요. 개수, 병충해 있죠. 그다음에 댐 있고, 하 왔죠? 하. 그다음에 기상특보 있고요. 보에 문제가 추가된 거냐면 더 추가된 게 피해를 입었으나 희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전쟁 이게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은 개수, 재병, 댐하, 보에 수확기가 빠졌고 그 다음에 추가된 거 피해를 입었으나 희생 가능한 거, 그 다음에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이것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는 뭐 따로 엄청 많이 외워야 되는 게 생겼네 라고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과수입니다. 과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이네요. 종합위험 막시 수확감소보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년 수확량이 얼마만큼인데 수확량이 이거만큼이에요. 그러면 줄어든 게 얼마예요? 이게 감수량이네요. 요거만큼 보상해 줄게요 라는 거죠. 저가전 종합위험 처음부터 감수가 얼마가 됐지 라는 걸 체크해가지고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주는 거고 수확감소 보장 과수는 수확량을 얼마인지 체크해서 수확량이 얼마면 줄어든 게 얼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감수가 이것만큼 됐네 라는 걸 알아내서 보험금을 주는 거고 하지만 조사는 저가전 종합위험은 단계별로 감수과실수를 조사하게 되는 거고 종합위험의 수확감소 보장 과수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조사 방법이 되는 거고 차이예요. 하지만 결국은 감소된 거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 이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하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기본적인 포복자가 들어가고요. 포복자 들어가고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뭐가 빠지나요? 밤도 빠졌고 대추도 빠졌고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디에서 또 보상을 해줬냐면 포도도 빠졌고 또 뒤로 가면 비가림을 따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비가림 가수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포도, 대추, 참다리는 비가림 가수로 구분을 따로 해놨더라. 밤은 있네요. 비가림 가수로 따로 이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그 차이다라는 것 뿐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조하고요. 복숭아만 어떤 거요? 병충해를 보장하는데 어떤 병충해? 세균 구멍병. 귀에 따갑도록 지금 들었던 것 같아요. 복숭아에 세균 구멍병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제 쭉 앞에 적과전 종합 이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술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는 뭐 수학기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퉁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대마, 기보에서 전쟁 추가된 거. 병충해에서 복숭아마,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거요.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 됐나요? 넘어갑니다.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입니다. 과실은 어떤 거요? 수확이 줄어들었어요. 수확량을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없는 거에서 뭐 오디, 감귤이 들어갑니다. 오디하고 감귤. 오디는 셀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오디는 어떻게 했나요? 표본 가지를 선정해서 표본 가지는 어떻게? 표본 중에서 가장 긴 가지를 선정해서 끝에서 1cm 제외한 가지 길이 이거를 표본 가지라고 하죠. 3개 선정한 표본 가지의 길이를 재고 여기에 있는 결실수를 세서 결실수 분의 나누기 길이 해서 미터당 결실수를 결국은 한 주에 얼마다 주의 결실수로 환산시켜주는 거다라고 해서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쓰죠.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도 일일이 다 세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과실이 피해가 얼마만큼 왔지라는 피해율을 잡아가지고 과실손해보장을 하는 품목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자조와 다 보장해주죠.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과실손해보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죠?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쟁. 똑같죠? 똑같으니까 암기는 한 번만 잘해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입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과수라고 했죠? 대추, 포도, 참다, 레가 되겠네요. 비가림 시설에 대한 것도 따로 있고 과실에 대한 것도 따로 있는데 이 과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 보상이고 비가림도 자조하지만 비가림은 화재는 특약으로 보상하더라 라는 게 달랐죠.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암기해야 될 게 좀 나옵니다. 왜냐면 과수하고 비가림을 섞어놨거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비가림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비가림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볼게요. 개, 수, 재, 병, 댐, 하, 기본은 기본주로 같아요. 개. 자, 수학기가 지금 수, 재, 병, 댐 있죠. 댐. 자, 하우스의 목적을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보험의 목적 및 노 및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어차피 하자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로 같이 갈게요. 댐, 하, 기, 기상청, 보상하지 않는 재해. 그다음에 뭐 있어요? 전 그대로 있죠. 개수재명, 대마, 기보, 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비가림 시설은 저는 항상 암기 팁을 침전법도 수리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개수재병, 대마, 기보, 전 침전법도 수리. 침이 뭐냐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비가림은 다 똑같습니다.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안 되고요. 전쟁, 내란, 요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과수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비가림 시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에도 있지만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 그때 같이 암기를 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뺐던 거예요. 전을 뺐고, 법령에 의한 거. 직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의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안 된다고 해서 도는 도난이에요. 도난. 자연재해 조수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긴 도난이나 분실로 생긴 손해는 안 된다는 거야.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만 되지 그로 인해서 도난, 분실 당한 건 안 된다는 게 이어 추가 손해죠. 결국은 추가 손해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수리, 이건 뭐냐면요.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복구를 얼렁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원상복귀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서 지연을 했어. 이로 인해서 가중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이 기본적인 건데 자, 개수, 재병, 대마, 기보 플러스 친전, 법도, 수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우리 이제 보장 방식별로 구분하는 걸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 구분이 돼도 수학전 종합위험이란 건 뭔가요?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하는데 수학 개시가 되면 강태우로 보상하더라. 그러한 품목이 몇 가지? 두 가지. 복분자, 무화과가 있더라. 수학전에는 자연재해, 조세화재 종합으로 보장하고 수학 후에는 강태우만 보장하더라. 그래서 강태우라고 했죠. 수학 이전 종합위험은 자조화, 수학 이후는 특정한 이유로 강태우만 보상하더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여기에 관한 부분은 같고 그럼 특정한 위험에 대한 개념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이 개념은 적가전 종합위험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적가전 종합위험에서 암기를 잘 해놓으면 뒤에는 그저 먹는 게 되겠죠. 수학 개시 이전, 이후 요거는 별표 한 3개 할게요. 왜냐면 적가전 종합위험이 적가 종료 이전과 적가 종료 이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수학전 종합위험 손해 방식도 수학 개시 이전과 이후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해요. 이전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수, 수학기가 빠지나요? 빠지고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그대로 가요. 수학기만 빠졌죠. 자, 수학 개시 이후 보겠습니다. 개, 수, 재, 병, 댐, 하 빠집니다. 여기에는 자, 적가 종류도 하우스 이건 빠졌어요. 적가 종류에 하 빠지고 자, 기, 계약 체결 시점이 전이니까 계약 체결 시점도 빠지죠. 기 빠지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보는 들어가죠. 대신에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게 들어감으로 해서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 바람 안 되고요. 우리가 적가 종료 이후에도 저장암 과실이 있었죠. 왜냐면 이때는 수학을 하니까 과실에 대한 게 추가되는 거예요. 저장암 과실,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는 안 되더라. 대신에 우리가 적가전 종합위에는 농업인의 과도한 입소지, 그 병충해로 인한 낙엽으로 발생한 태양광에 노출돼서 이제 입은 피해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빠졌네요. 저장만 더 들어갔다는 거. 전쟁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고 적가 종료 이후에 적가 종료 이후가 아니고 수학 개시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7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8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회 때 적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전체를 서술하시오라는 그게 15점짜리 출제된 적이 있고 3회 때는 양파 품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전부 7가지 이상, 8가지 이상 적으시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전 시험에 봤을 때 안 나온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고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 지금처럼 모두 적으시오. 5가지 이상 적으시오. 7가지 이상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 밭작물로 이어지는데요. 논작물, 밭작물은 쭉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고 이미 이제 앞에서 했던 거에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원에 이어가겠고 예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개념 강의를 이제 그때는 1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품목별로 이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전부 이어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엄청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굳이 2과목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2과목에서 새로 추가된 게 아니라 예전에 1과목에 있던 게 왔고 이미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고 만일에 기본서 지금 새로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처음 공부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 암기할 게 좀 많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보장 방식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계속 반복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에 이제 조금 다른 특이한 것들만 기억을 해가지고 암기 좀 잘 하시고요. 암기 팁 최대한 잘 활용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